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조금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기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나저나 제목 글씨체가 왜 이런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기리씨 마우스로 한번 적어봤다는 거 그냥 TMI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매우 심플한데요. 바로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식을 투자한다 이런 걸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그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그리고 경영 투자. 뭔가 이름을 딱 보면은 가면 갈수록 뭔가 좀 깊은 투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도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이번에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넘어간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업의 미래 전망은 어떨지, 그 기업들을 우리가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지 그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트에 들어간 다음에 제출인의 국민연금공단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것저것 딸깍딸깍 눌러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 말이네요. 그때 당시 유니드 PT 플러스에 이때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가 3.7%를 보유했다, 이러한 신고를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보유 목적이 바로 단순 투자라고 적혀 있죠. 아니 길이 나도 이거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단순 투자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또한 작년 말에 나왔던 공시인데 DLENC라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9.7% 가지고 있다가 10.8%로 증가를 시켰고, 그리고 아래 보니까 아까랑 다릅니다. 보유 목적이 일반 투자라고 적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 국민연금은 어떤 주식은 단순 투자를 하고 어떤 주식은 일반 투자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이번에 나온 공시 이거를 딱 보면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보유 목적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라고 또한 신고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 일반 투자를 동전 던져서 앞뒤로 나오는 걸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이유 때문에 단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일반 투자를 할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주식은 이제 일반 투자를 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린다는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단순 투자 목적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랑 똑같죠. 단순히 투자해서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노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 목적은 뭘까요? 일단 이 일반 투자 목적은 19년도 전에는 없었고요. 19년도 말에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단순 투자와 경영 참여 투자 이거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일반 투자 목적이 새로 생겼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쨌든 이게 도대체 뭔가, 바로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 대비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이 가능한 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배당을 요구하거나 혹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회사와 임원의 위법행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 투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주주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야, 그러면은 단순 투자보다는 일반 투자가 조금 더 좋겠네. 국민연금이 말 그대로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우리 대신에 목소리를 내준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바꾸는 기업들, 그 기업들 뭐 당연히 100% 오르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 기업들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면은, 아, 국민연금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큰 신경을 쓰는구나, 그렇다면 주가 상승폭도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번에 1월 25일 당장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런 공시 4가지가 나왔는데 SK케미칼, 현대백화점,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엔지니어링 이 네 친구의 주식을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은 뭐하는 기업인가? 차트는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1년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은 그린케미칼과 그 다음에 라이프사이언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은 화학 그 다음에 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인기가 확실히 없는 섹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나중에는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 제약을 좋아하거나 화학 쪽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주가도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국민연금에 관심이 조금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현대백화점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요 친구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잘 버티다가 슬금슬금 하락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 당시의 주가를 회복하기는 조금 멀리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현대백화점은 그냥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죠.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에 관련된 기업이며 매출 비중은 정확히 그냥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각각 49%, 45%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 지금 한번 보니까 실적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요 컨센트로 진행을 할지 우리가 그거는 지속적으로 봐야겠지만, 일단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백화점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바로 이 기업은 면세점도 하고 있다는 거,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해외여행이 완전 100% 개화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간은 진짜 표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해외여행을 많이 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면세점 또 빵빵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말인즉슨 이 면세점을 하고 있는 현대백화점도 충분히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컨센을 보면은 경기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연평균 거의 10%씩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예상퍼가 5.3, 내년 퍼가 4.5. 야, 이거는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것 같죠. 그러니 기분들이 이거를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왜 일반 투자로 바꿨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그냥 슬금슬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1년 증시가 어땠죠? 매우 나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친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20주 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당연히 무역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압도적인 퍼센트인 걸 체크할 수 있네요. 다만 실적을 보고 싶었는데 일단 21년도까지는 크게 성장을 했지만 이 기업은 1조 원이 넘는데도 컨센이 없더라고요. 이런 기업은 솔직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런 기업이 실적 대박이 나온다면 엄청난 주가 상승이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1년 내내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그냥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옛날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건설, 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다만 매출 성장세가 조금은 더뎌지는 게 살짝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올해 예상퍼는 9.2, 내년 예상퍼는 8.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봤을 때 현대백화점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야, 연기금이 일반 투자 목적으로 상향시켰는데 그러면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 섹터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먹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바뀔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는 없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요즘 들어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은행주에게 이제 좀 배당을 많이 하자, 주주환원 많이 하자,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은행주 지금 진짜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작년 말에만 샀어도 벌써 30%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은행주에서 그 정도 수익률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백문이 불여일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차트를 딱 보시면은 1월 3일날 딱 저점을 찍고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KCGI가 주주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전에도 주가가 오르다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일반 개미, 우리 같은 개미가 아니라 조금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몇 프로씩 들고 있으니까요. 힘이 센 주주의 목소리를 낸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년도 말에 국민연금이 7가지 기업에게 갑자기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4개나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6개월 정도의 차트를 봤는데, 일단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증시가 매우 안 좋았다는 거,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IS 동서,
자, 요거만 보면 꽤 괜찮습니다.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더니 고점 찍고 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었네요. 어쨌든 처음에는 상승 흐름 나타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금호석유가 있었는데 요 친구는 증시 하락한 것 치고는 꽤나 잘 버티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 하락했지만 마지막엔 잘 버텼네요. 다음은 DL입니다. 요 친구를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나타냈고, 신세계 푸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시 하락세에 연동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한국콜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이 녀석은 조금 상승하다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슬금슬금 계속 빠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CJ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확인했다시피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오르진 않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섹터 분위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식 공부를 막상 시작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종목만 해도 거의 2,000개가 되는데 그 기업들을 전부 다 공부할 수가 없는 그 와중에 이런 기업부터는 먼저 공부하면 어떨까?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아까 그 4개 기업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